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은 조지 레이먼드 리처드 마틴의 왕자의 게임 1권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작품이죠. 저도 드라마와 소설 재밌게 읽었고요. 책의 분량이 많아 이번엔 3부작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럼 모두 안온한 밤 되시길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주위 숲이 어둑어둑해지자 게러드가 독촉했다. 그 야인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섭나? 왜 이 말을 로이스 경이 웃음의 흔적만 띠고 물었다. 게러드는 미끌을 물지 않았다. 그는 50이 넘게 나이를 먹은 사내였고 귀족 나리들이 왔다가 가는 모습을 무수히 보았다. 시체는 시체지요. 시체와는 볼 일이 없습니다. 로이스는 부드럽게 물었다. 놈들이 죽었다? 그렇다는 증거는 있고? 윌이 봤지요. 윌이 놈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걸로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윌은 늦든 빠르든 자신이 싸움에 끌려 들어갈 줄 알고 있었다. 다만 조금이라도 늦게 끌려 들어가기를 바랐다. 제 어머니는 죽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유머도 같은 말을 했다, 윌. 여자 젖꼭지를 물고 들은 말은 믿지 말아라. 죽은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법이야. 로이스의 목소리는 어스름이 깔린 숲속에서 너무 크게 울려 퍼졌다. 게러드가 설명했다. 갈 길이 멉니다. 여드레 어쩌면 아으려는 말을 달려야 해요. 게다가 밤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로이스 경은 관심 없는 눈으로 하늘을 흘끗 보았다. 밤이야 매일 이 시간쯤 내리지. 자넨 어두워지면 남자다움도 잃나, 게러드? 윌은 게러드의 꽉 담은 인매와 긴 망토 위로 덮어쓴 두꺼운 검은색 두건 아래 눈동자에 깃든 억눌린 분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게러드는 어릴 때부터 40년을 밤의 경비대에서 보냈고 무시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윌은 손이 남자에게서 상처 입은 자존심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었다.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한 긴장감이었다. 윌도 같은 불안을 느꼈다. 그는 장벽에서 4년을 보냈다. 처음 장벽 너머로 나갔을 때는 온갖 옛날 이야기가 다 되살아나는 느낌에 속이 뒤집혔다. 나중에 윌은 그때 경험을 두고 웃었다. 이제 윌은 순찰을 수없이 나가본 노련한 대원이었고 남부인들이 귀신 들린 숲이라고 부르는 어둡고 끝없는 야생의 땅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밤까지는 그랬다.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이 어둠의 가장자리에는 목덜미 털이 쭈뼛서는 구석이 있었다. 그들은 야인 약탈자 무리를 쫓아 아흘의 동안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열심히 말을 달렸고 그만큼 장벽에서 멀어졌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고 오늘이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바스락거렸다. 윌은 하루 종일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차갑고 무자비하며 그를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지켜보는 느낌. 게러드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윌은 안전한 장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만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지휘관에게 토로할 순 없었다. 브렌. 그날 아침은 맑고 차가운 데다 여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상쾌함이 감돌았다. 참수영을 보러 새벽같이 길을 나서는 무리는 총 20명이었고 브레는은 초조할 정도로 들떠서 말을 달렸다. 브레는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왕의 심판을 집행하는 광경을 보러 갈 나이가 됐다고 인정받았다. 여름이 9년째, 브렌이 태어나고부터 7년째였다. 그 남자는 구릉지에 있는 작은 성체 밖에서 잡혔다. 롭은 그 남자가 장벽 너머의 왕인 만슬레이더에게 충성을 맹세한 야인일 거라고 여겼다.
생각만 해도 오싹했다. 브레는은 낸 할멈이 해준 난로가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유머는 야인이 잔인무도한 노예상, 살인자, 도둑이라고 했다. 거인과 식시기와 어울리고 깊은 밤을 틈타 어린 여자애들을 훔치고 반짝이는 뿔잔에 피를 담아 마신다고 했다. 그리고 야인 여자들은 긴 밤이 오면 다른 자들과 잠자리에 들어 무시무시한 반인종 아이들을 낳는다고 했다. 하지만 성체벽에 손발이 묶여 왕의 심판을 기다리던 남자는 늙고 앙상했으며 롯보다 키가 많이 크지도 않았다. 동상으로 양쪽 귀와 한 손가락을 잃은 남자였는데 온통 검은색 옷차림이었다. 보피가 다 해지고 기름에 절었다는 점만 빼면 밤의 경비대원과 똑같았다. 영주인 아버지의 명으로 그 남자가 벽에서 풀려나서 그들 앞으로 끌려오는 동안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사람과 말이 내뿜는 숨결이 하얗게 뒤섞였다. 롭과 존은 말 위에 높이 앉아 가만히 기다렸고 브레네는 조랑말을 타고 둘 사이에 서서 7살보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이 모든 광경을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보려고 노력했다. 브레네는 조랑말을 타고 둘 사이에 서서 7살보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이 모든 광경을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보려고 노력했다. 약한 바람이 성체문을 통과해 불어왔다. 모두의 머리 위로 윈터펠의 스타크 기치가 펄럭였다. 얼음처럼 하얀 바탕을 질주하는 회색 다이오 울프. 브렌의 아버지는 말 위에 근엄하게 앉아서 긴 갈색 머리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공들여 다듬은 수염에 흰 털이 섞여서 실제 나이인 35보다 더 되어 보였다. 오늘 아버지의 회색 눈에는 음울한 빛이 드리웠고 저녁마다 불가에 앉아서 영웅시대와 숲의 아이들에 대해 다정히 이야기해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브레는 그가 아버지의 얼굴을 벗고 윈터펠의 영주 스타크의 얼굴을 썼다고 생각했다.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 문답이 오갔지만 후에 브레는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마침내 브렌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고 위병 2명이 남루한 남자를 광장 중앙에 있는 철나무 구루터기로 끌고 갔다. 위병들은 남자의 머리통을 단단한 검은 나무에 세게 짓눌렀다. 에다드 스타크 영주가 말에서 데렸고 그의 대자인 태온 그레이조이가 검을 가져왔다. 그 검은 얼음이라 불렸다. 폭은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큼 넓었고 세우면 롭의 키보다도 높았다. 칼날은 발라리아 강철로 주문으로 벼려냈고 연기처럼 검었다. 발라리아 강철검은 세상에서 가장 예리했다. 브렌의 아버지는 장갑을 벗어서 집안 위병대장 조리 카셀에게 건넸다. 캐틀린은 이 신의 숲이 도무지 좋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남쪽 멀리 트라이던트에 있는 리버런의 툴리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신의 숲은 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정원이었고 키 큰 붉은 나무들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위로 아롱진 그림자를 들이우고 보이지 않는 둥지에서 새들이 노래를 하며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다. 윈터펠의 신들은 종류가 다른 숲을 두었다. 이곳은 어둡고 원시적인 장소였다. 만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3에이커 넓이의 오래된 숲을 에워싸고 음울한 성이 솟아올랐다. 이 숲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내가 났다. 여기에는 붉은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 여기는 회녹색 침엽을 두른 단단한 파수목과 거대한 참나무, 이 땅 자체만큼 나이든 철나무가 모인 숲이었다. 여기에선 굵은 검은색 나무 동쉬들이 서로 가까이 들어찼고 머리 위로는 뒤틀린 나뭇가지들이 얽혀 빽빽한 덮개를 이루며 흙 아래로는 보기 흉한 나무 뿌리들이 엉겨붙었다. 이곳은 깊은 정적과 음울한 그림자가 자리한 숲이었고 이곳에 사는 신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캐틀린은 오늘 밤 이곳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때마다 고요한 신의 숲을 찾았다. 캐틀린은 리버런의 성소를 가득 채운 무지개색 빛 속에서
7 성유를 바르고 이름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전의 조상들과 같은 신앙을 지녔다. 그녀의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그 신들의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처럼 친숙했다. 예배는 성사와 향로, 향냄새, 빛을 받아 살아나는 7면을 지닌 수정,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들로 이루어졌다. 모든 대가문이 그렇듯 툴리가에도 신의 숲이 있었지만 그곳은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일광욕을 하는 곳이었다. 예배는 성소의 몫이었다. 네드는 그녀를 위해 신의 7 얼굴에 노래할 수 있는 작은 성소를 지어주었지만 스타크의 핏줄에는 지금도 최초인의 피가 흘렀고 네드가 섬기는 신들은 옛 신들, 지금은 사라진 숲의 아이들과 공유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초록숲의 신들이었다. 숲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영목 한 그루가 차갑고 검은 물이 담긴 작은 연못을 굽어보고 있었다. 네드는 그 나무를 심장나무라고 불렀다. 영목의 나무 껍질은 뼈처럼 희고 잎사귀는 검붉어 피에 물든 1000개의 손 같았다. 그 거대한 나무 둥치에는 얼굴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이목구비가 음울하고 고슬펐으며 깊게 새긴 2 눈은 말라붙은 수액으로 붉었고 이상하게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2 눈은 나이가 많았다. 윈터펠 자체보다 더 오래된 눈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눈은 건설자 브랜던이 첫 번째 돌을 놓는 모습을 보았고 주위로 화강암 성벽이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